안녕하세요. 라운몬테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와 함께 우표놀이라는 교구를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이 친구는 이제 몬테소리를 전혀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구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를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딱 떠올랐던 게 우표놀이였어요. 근데 저희가 우표놀이를 하기 이전 단계가 이제 은행놀이라고 해서 구슬을 막 가지고 숫자를 막 작은 숫자를 더해서 큰 숫자도 만들어 보고 막 보따리에 싸서 덧셈의 개념도 배워보고 곱셈의 개념, 뺄셈의 개념, 나눗셈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보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표놀이는 그것을 추상화해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 단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이 친구가 7살인데 몬테소리를 처음 한다고 했으면 저는 이 교구를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7살 정도 아이들한테는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움직여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구체물을 가지고 좀 많이 해야 이해가 확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선택을 했을 텐데 이 친구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빠를 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여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구체물을 가지고 이것이 추상화되었다라는 개념을 충분히 혼자서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구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교구를 처음 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을 조금 길게 해줬어요. 뭐 1의 우표가 10개가 모이면 뭐 10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의 우표가 10개 모이면 100이 된다는 거. 이것을 이 친구는 구술이 없어도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의 우표가 10개가 모였더니 10이 된다라는 개념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 전 단계로 얼른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쭉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교구는 이제 추상화해가는 과정이면서도 문제를 직접 써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것을 풀어서 계산해보는 그 결과값을 보는 것까지가 좀 다 포함되어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초등 과정에 있는 이런 4층 연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 조금 많이 해봐서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곱셈부터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친구랑 다음에는 나눗셈에 대한 개념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나눗셈을 먼저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곱셈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야 이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 곱셈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 과정을 이미 진행을 했고 그 곱셈을 모르는 친구도 아닙니다. 곱셈의 개념도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곱셈을 어떻게 배웠냐면 그동안은 숫자를 보면서 암기하듯이 1은 2, 2는 4, 뭐 이런 식으로만 암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오히려 구체물을 보는 게 더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제 숫자를 묶어서 빠르게 10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곱셈의 개념이라는 것이 같은 숫자를 몇 번 더 해주는 개념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교구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오늘 영상을 봐주실 때는 제가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원아, 오늘은 선생님이 예원이랑 같이 하려고 우표놀이라는 교구를 가지고 왔거든? 얘는 우표놀이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우표의 이름을 알아야 할 수가 있대. 여기 뭐라고 써있어? 네. 1이라고 써있지? 얘는 1의 우표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예원이한테 예원아 5만큼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이 우표 몇 개 갖고 오는데? 5개. 그럼 봐봐. 이 1의 우표를 선생님이 10개를 놓으면은 몇이 돼? 1의 우표를 10개를 놨어. 그럼 몇이 될까? 10이 되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10의 우표로 바꿔올 수 있는 거야. 그치? 얘는 무슨 우표? 10이요. 12 우표야. 자, 선생님이 만약에 70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12 우표 몇 개 갖고 올 거야? 7개 가지고 오면 되고 12 우표가 10개 되면은 몇이 돼요? 100. 100이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 우표? 100. 요거는 100의 우표. 100. 얘는 100의 우표야. 그럼 얘는 막 100의 우표가 10개 모이면 몇이 될까? 1000. 1000이 돼요. 그래서 얘는 1000의 우표라고 읽으면 돼. 이 친구랑 지금 작업하는 과정 중에 제가 우표놀이라는 걸 바로 시작하지 않고 우표를 하나씩 꺼내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기도 한데 사실 우표놀이, 몬테소리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이 교구를 할 때 가장 먼저 소개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몬테소리를 오래 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표놀이를 처음 제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우표가 뭔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은 1일 때는 구슬이 하나, 10일 때는 구슬이 10개, 100일 때는 구슬이 100개 이런 식으로 정확한 구체물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것을 점점 추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1도 우표가 1개고 10도 우표가 1개고 100도 우표가 1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 소개를 해주실 때는 3단계 소개법으로 우표를 하나씩 제공을 해주셔야 되지만 저는 이 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1의 우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만약에 5가 필요하면 몇 개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라고도 물어보고 1의 우표가 10개 모이면 몇이 될 것 같아? 이랬을 때 10이라는 대답을 하죠. 이 친구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제공을 한 거고요. 가정에서 이제 한 6세 이후 7세 정도의 이 교구를 선택하고 설명을 해주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는 1의 우표야. 이게 뭐라고? 1의 우표. 그래서 1의 우표라는 거 여러 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10의 우표 어디 있지? 1의 우표 어디 있지? 1000의 우표 어디 있어? 이렇게 2단계로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건 무슨 우표야? 10의 우표. 이건 무슨 우표지? 1000의 우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 우표를 가지고 자기 입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자 만약에 엄마가 5 가지고 오라고 했어. 그럼 우표를 몇 개 가지고 와야 돼? 그랬을 때 1의 우표를 5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 100이면 100의 우표를 몇 개 가지고 오는지 그 다음에 수와 양을 일치하는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예림이한테 말하는 숫자만큼 우표를 가지고 올 수 있어?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523만큼 우표 가지고 와볼래? 500. 자, 우리가 523만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가 523 곱하기 2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종이에다 이렇게 쓰면서 계산을 했었잖아. 곱셈이라는 건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거든? 그래서 523 곱하기 2 하면 523을 몇 번 더하는 거야? 523 곱하기 2 했으니까 몇 번? 두 번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 523 곱하기 2 해볼 건데 여기 밑에다 다시 한 번 더 523만큼 놔줄 수 있어? 더 여기 있는 거 세로 꺼내서 똑같이 523을 만드는 거야. 지금 이 친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100짜리 곱하기 2라는 이제 곱셈을 가지고 하는 단계예요. 근데 만약에 몬테소리를 해본 친구라면 곱셈이 같은 수를 더해주는 거야 라는 개념을 알고 올랐겠지만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전 설명을 조금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곱셈이라는 거는 똑같은 수를 몇 번 더하는 건지 밑에다 표기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게 몇 번인지 이렇게 적어보는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활동도 나중에 할 건데 가정에서 몬테소리를 좀 오래 해주셨다면 아마 곱셈, 뺄셈, 나눗셈, 그 곱셈, 덧셈에 대한 사칙연산의 개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이것을 수와 양에 맞게끔 일치해서 놓을 수 있는지 정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2번 더 해줄 건데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더할 때는 작은 수부터 위로 쭉 밀면 돼요. 밀어서 올려볼까?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523 곱하기 2가 몇인지 세어볼 거거든? 1의 자리부터 한번 세어볼래? 10. 자, 아까 선생님이 100의 우표가 10이 되면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1000의 우표로 한번 바꿔볼까 우리?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예원이가 여기다가 523 곱하기 3은 2는 몇이야? 1040. 볼까? 1040 맞았어?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제가 아이가 이제 곱셈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값을 확인할 때 계산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보통 7세 정도는 보통 저희 우표놀이를 할 때 문제집을 아예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이렇게 뒤로 넘기면 답이 나오게끔 이제 문제집 책처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이 친구랑 할 때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7세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곱셈의 개념을 좀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수, 그리고 아이가 직접 원하는 수, 아니면 이제 제가 즉석에서 만드는 수, 뭐 0이 있는 수, 이런 좀 복잡한 어떤 그런 숫자들을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따로 문제집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7세 정도 아이를 대상으로 집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쉬운 문제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로 문제집을 만들어주시고 뒷부분에 넘겼을 때 그 똑같은 문제와 답이 있어서 내가 지금 풀어서 나온 우표와 그 계산의 그 결과값이 같은지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전에 저희가 은행놀이 같은 것들을 할 때는 결과값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뭐 더하기 뭐가 뭐야 라는 것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이가 사칙연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수와 양을 일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개념을 가지고
가지고 이제 숫자를 가지고 좀 적용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오고 있는지, 결과값을 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나 진짜 이렇게 푸니까 맞췄네 라는 것들을 아이가 확인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계산기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간단한 문제를 스스로 많이 풀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저처럼 조금 큰 수를 이용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할 수 있겠어? 그럼 선생님 이번에 조금 더 큰 숫자 얘기해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그럼 한번 정리해보고 2689 곱하기 2 해볼 건데 숫자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2000 써볼게요. 2689 곱하기 2는 우리 여기 있는 숫자를 몇 번 만드는 거야? 2689를 몇 번? 2번. 2번 만들어 볼 수 있어? 처음에 교구를 제공할 때는 제가 그냥 불러주는 문제를 듣고 아이가 그것을 만든 다음에 합쳐보고 결과를 확인해보는 정도로만 했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반복한 후에는 반드시 아이가 종이에다가 문제를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집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옆에다 그냥 답만 적어보는 활동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 공책에다가 옮겨서 적고 뭐 우리가 가로로 된 곱셈도 있고 세로로 곱셈을 적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걸 지금 7살 정도의 아이들이 한다는 건 초등과정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적어보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보는 그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에 훨씬 더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로 덧셈이든 세로 덧셈이든 이 답을 적을 땐 꼭 자릿수에 맞춰서 적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1자리,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를 잘 이해하고 답을 적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2689가 한 번 있죠? 근데 우리 몇 번 만들어야 돼? 두 번. 근데 우리 자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상자를 여기다 밀어줄 테니까 여기 밑에다가 조금 띄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 이따 합쳐줄 때 얘는 여기다 합쳐줘야 되니까 여기 밑에 맞춰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친구가 우표를 놓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우표랑 이렇게 맞춰서 놓냐고 이렇게 조금 붙여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100의 자리 우표는 나중에 합쳐줄 때 저희가 위로 쭉 밀어서 100의 자리랑 같이 합쳐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릿수의 개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초등학교 과정 가서도 아이들이 수를 공부할 때는 그냥 1자리 덧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덧셈이나 곱셈이나 이런 사칙연산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자리 밑에다 1을 놓고 10자리 밑에다 10을 놓고 100자리 밑에다 100을 넣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 단위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더할 때 혹은 곱할 때는 꼭 같은 자릿수끼리 합쳐줘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 이 교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위와 아래를 단위수에 잘 맞게 놓는지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됐으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지? 합쳤어. 쭉 또. 우리 밑에서 밀어도 괜찮아. 이렇게 쭉. 그다음에 또. 숫자가 엄청 많아졌잖아. 그래서 우리 이거 계산 한번 해볼 건데 밑에서부터 세서 10이 되면 멈추고 바꿔오는 거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가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거는 어디다 놔야 될까? 그다음에 또 세어볼까? 하나, 둘, 셋, 정리해보니까 금액 우리 이번 대학에서 13개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나요. 정리가 진짜 우리가 푼 답 맞는지 확인해볼게요. 2689 곱하기 2는 어때?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야. 어때? 재밌지? 그래서 이거 예원이가 많이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큰 숫자도 해볼 수 있고 오늘은 선생님이랑 곱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하고 나눗셈도 할 수 있어. 혹시 예원이가 만들고 싶은 숫자 있어? 어떤 거 해볼까? 적어볼까? 예원이가 곱하고 싶은 곱셈을 만들고 싶은 거.
거기다 몇 번 곱할 거야? 2번? 그래? 2번 해볼까? 지금 과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을 충분히 했죠. 선생님이 들려주는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집을 스스로 제가 좀 만들어서 종이에다 적어서 풀어보기도 하고, 좀 큰 수도 해보고 작은 수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다면,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숫자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풀어보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큰 숫자에 대한 좀 개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빨리 시도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어리다면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 듣고 풀어보는 거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나도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도 해보고 나누기 3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곱셈이나 덧셈 같은 경우 뺄셈까지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문제를 만들고 푸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눗셈부터는 나눠지지 않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랑 이 나눗셈을 진행하면서 나머지라는 개념도 함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보고 나눠보고 안 됐을 때 얼만큼이 남았는지, 그럼 우리가 쓸 때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 초등학교 가서 배우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배우냐면 종이에다 숫자로 써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9 나누기 3은 뭐야? 3이네. 혹은 9를 4로 나눠봐. 몇이 남았지? 1이 남았네? 이런 걸 나머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해를 잘하고 습득하는 친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눈으로 딱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우표놀이 같은 교고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한 명의 몫이 이만큼인 거구나, 혹은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나니까 이만큼이 남았네, 이런 걸 나머지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시각적으로 본 다음에 그런 좀 추상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크게 헤매지 않고도 이 곱셈의 개념, 나눗셈의 개념들을 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구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해보고 싶어? 아니면 그만할까? 좋아요. 더 해볼래? 그래, 좋아. 그럼 이번에 선생님이 곱하기 2 말고 다른 거 해줘도 돼? 좋아. 문제 읽어볼래? 365 곱하기 3. 자, 365를 몇 번 만들어야 돼요? 3. 3번 만들어서 합쳐주는 거야.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앞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내줬는데 왜 그랬냐면 그동안 계속 곱하기 2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구를 가지고는 사실 곱하기 3도 해도 되고 4도 해도 되고 5도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곱하는 수가 늘어날수록 아이가 조금 더 반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몇을 곱하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이랑 하실 때도 만약에 아이가 맨날 곱하기 2 정도만 한다면 거기다가 이제 3 혹은 4 이런 문제를 내주셔서 아이가 이런 것들을 길게 만들어보고 합쳐보고 또 10개가 되면 바꿔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계가 점점 추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곱하는 수를 좀 많이 해서 10이 되면 멈추고 바꿔오고 10이 되면 멈추고 바꿔오고 이런 개념을 좀 반복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뭐든지 어떤 연산이든지 뭘 계산할 때는 항상 가장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몬테소리 수교육의 10진법 접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숫자를 항상 뭐가 됐든지 10을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6에다가 4를 더하면 10이 되죠. 5에다 5 더하면 10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 10을 딱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이 넘는 계산이 나왔을 때 8 더하기 6은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8에다가 2를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남은 수가 4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14가 된다, 뭐 이런 원리로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또 이렇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아이들이 이런 교구를 통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몇이 남네, 8이었는데 내가 거기다 2를 더했더니 10이 됐고 그거를 바꿔놓고 나니까 4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거를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숫자를 이해하는,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사실 이 단계를 지나갈 때는 이런 거 언제까지 이렇게 교구놀이를 이렇게 오래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초등과정 전까지 이걸 오래 해주시다 보면 초등학교 가서는 오히려 종이만 보고도 문제를 풀어내는 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요거를 여러 번 종이에도 써서 해보고 아니면 만들어서도 해보고 조금 큰 수도 해보고 작은 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하고 이 우표놀이를 가지고 곱셈에 대한 이제 과정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학교 교과서 아니면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딱 뭐 3자리 곱하기 1자리 혹은 뭐 2자리 곱하기 2자리 이런 곱셈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곱셈에 대한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건, 저희가 곱셈에서 구구단을 까먹는다고 해서 곱셈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걸 제대로 수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곱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7이라는 건 2를
7번 더 하는 거야 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를 통해서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나이가 좀 많은 친구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건 아이가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학교에서 혹시 좀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구구단에서도 왜 사실 저희 예능에서 보면 그 성인들한테 구구단 문제를 내도 가끔 이렇게 하고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시험이라는 걸 보다 보면 좀 당황해서 까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 까먹어서 틀렸어.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고, 사실 몬테소리 교육, 그리고 또 이 우표놀이의 이런 목적이 사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어떤 그런 뭐 교육이고 또 교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아이들한테 교구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어른들이 이 교구를 어쨌든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처음 아이들 입장에서 보는 교구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른들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이거 틀렸잖아 다시 해봐 이거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지금 아이가 정확하게 10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수와 양을 매치할 수 있는지, 또 곱셈이나 나눗셈 이런 그 사칙 연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빠르게 이전 단계로 돌아가셔서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많이 하고 나서 이 단계로 넘어오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뭐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